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죠. 주차는 전쟁이고요.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? 1989년도에 1기 신도시가 개막이 돼요. 대량 공급이죠. 대량 공급이야. 다른 거 필요 없어. 빨리 좀 많이 공급해줘. 1996년도에 주차 기준을 강화합니다. 지하로 왕창 지하 2층 3층 파 내려갈 수밖에 없는 1998년도에 안목치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. 2005년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됩니다.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던 건데 불법이 너무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누구나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는 세대가 없으니까 이걸 합법화 시켜줘요. 단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법이야 라고 해줍니다.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니? 밑에서 위로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칸막이가 돼 있니?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네가 발코니를 확장을 해도 합법이야 라는 법이 생겨요. 또 하나,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합법화된 덕분에 포베이가 등장을 합니다. 아주 재미있는 연관관계가 생겨요. 자, 거의 모든 세대가 확장을 했잖아요. 이거 구축인데 그야말로 그 샷시 쭉쭉쭉 다 돼 있는데 단 한 세대도 확장을 안 한 게 없어. 전부 다 붙었잖아요. 전부 다 저렇게 확장을 했어. 예전부터 이미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. 왜 불법이었을까? 발코니 확장하는 게 왜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 안 돼! 그건 법을 위반한 거야! 라고 해놨을까?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튀어나온 발코니 때문에 불이 밑에서 바로 번지는 거를 완충 역할을 해줬을 텐데 이 완충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. 그래서 불법이야 라고 했었던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2가지 선제 조건을 붙여요. 1번, 대피 공간 있니? 2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. 불이 나갔고 막 활활 타오르을 때 소방차가 와서 꺼줄 텐데 그 꺼주기 직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 공간, 당연히 방화문으로 차단이 돼 있고 외부의 열과 연기가 차단이 될 수 있는 대피 공간이어야겠죠. 요거 만들어 놔야 돼. 또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판 또는 유리가 90cm 이상의 높이로 돼 있니? 그게 있으면 밑에서 불이 나더라도 위로 번지지 않을 거야. 요 2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해야지만 발코니를 확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보자고요. 지금 구축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?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?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든지 90cm 이상의 방화판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 없이 전부 다 확장을 해놨잖아요. 물론 이걸 관할관청에서 나가가지고 야 너네 불법이야, 너네도 불법이야, 원상복구하시오 라고 과태료 매길 수는 없겠죠. 워낙에 많아서.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, 만약에 밑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윗집으로 확 번지는 역할을 우리 집에서 했어. 우리 집의 발코니에 뭔가가, 만약에 밑에 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서의 화재 차단 역할을 못해서 전 건물로 막 다 번지는 그게 원인이 됐어. 그러면 실소유자가 책임을 면치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험도 좀 들어놔야 되겠고, 우리 집이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특히 발코니 쪽에는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두지 말아야겠다. 이거라도 해야겠다. 지금 피난 대피소 만들고 유리 90cm 유리 난간 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집 때문에 화재가 확 확산이 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는 않도록 조심은 해야겠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, 발코니가 확장을 하면서 포베이가 등장을 했다 그랬습니다. 1, 2, 3, 4 포베이예요. 쾌적한 남쪽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4개가 있어 무려. 이런 게 포베이잖아요. 발코니 확장하고 포베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?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.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? 여기는 좀 서민을 위해서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해야 돼. 그래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서 이 상한선을 지금 만들어 줄 테니 이 금액 이하로만 집을 공급해라. 건설사야, 알았지? 이게 분양가 상한제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.
택지비는 알겠어. 강남같이 땅값 비싼 데와 그렇지 않은 곳에 땅값이 좀 싼 곳은 똑같이 평당 1,000만 원에 할 수 없겠지. 비싼 땅을 가진 곳에는 땅값이 좀 비쌀 거니까 그래 니네는 한 뭐 1,500만 원에 땅값이 좀 싸? 니네는 1,000만 원으로 해.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건 알겠어요. 알겠고 건축비 여기에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건축비가 뭐냐면 골조, 창호, 벽지, 엘리베이터 같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사비를 기본 건축비로 정해 놓은 거예요. 이런 거 합쳐가지고 평당 1,000만 원이야 니네 라고 해놨단 말이야. 이거보다 높게 분양하면 서민들이 못 간다. 이거보다 낮게 분양해라 라는 거잖아요.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, 빌트인 가전, 발코니 확장 이런 건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받지 않는 항목인 거예요. 제외가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시공사들이 평당 1,000만 원으로 분양하는 거는 맞춰놓고 그 외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고급 마감재 옵션이라든지 원목 마루판 우리 되게 좋은 거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별도 품목은 시공사들이 높게 받을 수 있는 제도였던 거예요. 그 중에 발코니 확장이 들어가요. 발코니 확장을 하면 마루판도 새로 깔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시스템 에어컨도 확장하면서 보통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. 건설사 입장에서 자 우리 아파트 사세요. 우리 아파트 사시면 그래서 확장하잖아요. 이렇게 쾌적하게 그리고 넓게 쓸 수 있어요. 지금 25평인 것 같아요. 우리 아파트 사시면요 거의 32평처럼 보이는 25평이에요. 25평 돈 내고 확장 선택해서 32평처럼 넓게 쓰세요 라고 마케팅에 매달리는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. 이렇게 넓고 쾌적한 우리 아파트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장을 했는데 넓고 쾌적하게 만들려면 전부 다 발코니가 남쪽에 있어야지. 남쪽에 있는 넓은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환해졌어요. 우리 집 안방은 우리 집 방 2, 방 3도 확장을 했더니 햇볕 쫙쫙 들고요. 이렇게 넓어졌어요. 라고 하려면 남쪽에 방이 쪼로록 있어야죠. 1번 방, 2번 거실, 3번 방, 4번 방이 남쪽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야죠. 그래서 포베이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포베이를 확장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게 확장 비용은 취득세로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거든.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. 정부도 좋은 거야. 세금 받으니까.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 진행이 되면서 전면에 발코니가 있는 포베이가 급격하게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. 그 외에 거기 사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와 마감이 바뀐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. 2005년도에 면적 기준이 통일이 돼요. 공급 면적, 계약 면적, 서비스 면적 이렇게 막 통일이 되지 않은 거를 전용 면적으로 통일하자. 2013년도에 층간소음 기준이 만들어져요. 그러면서 슬라브 두께가 그 전에 150mm, 180mm였던 것이 210mm로 상향 조정해. 이거는 더 이상 낮추면 안 돼. 두께는 최소한 210mm야. 2015년도에 손끼임 방지 시설이 설치가 되죠. 여기 애들 손가락 이렇게 늙는 장난들 많이 치잖아요. 그래서 손가락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요거 이렇게 쭉 그 봉 같은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예 캡을 씌워 준다든지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단열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. 열 관류율이라고 하는 열이 통과가 얼마나 적게 되느냐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 이게 0.582였다가 0.170으로 강화가 됩니다. 2018년도에 스프링쿨러를 높은 세대만 할 필요 없어. 전체 세대 다 해야 돼. 라고 의무화가 됩니다.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아파트의 모습과 내부 마감재도 많이 변했던 걸 알았어. 그러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하겠죠. 다음 주 2부에서 말씀드립니다. 하중을 더 많이 받는 저층부 벽 두께가 훨씬 두꺼웠던 거예요. 다용도실 얘가 외부로 놓는단 말이에요.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가 문이에요. 문. 얘가 단열이 됩니까? 영하 20도 20도의 차가운 냉기가 그대로 다 들어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.